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씨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내재적 접근법이었다 해명한 뒤에 오히려 좀 역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게 아마 그 송두율 교수가 북한 내부 사정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때 이 대한민국의 시각보다는 북한 내부의 사정을 좀 반영해서 들여다보자라고 하면서 나왔던 표현 같습니다.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요. 이제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설 씨가 자신과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 혼인을 통해 고양됐다.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와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후폭풍이 거세지자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여성 노동비하를 거론한 건 아니다. 취지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부적절한 표현이었지만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과를 빙자한 2차 공격에 불과할 뿐이다. 냉공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후보는 사과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 제명하고 유시민 씨는 사과만 받으면 용서받을 수 있냐 꼬집으면서 유 전 이사장은 표현이 과했다는 말만 했을 뿐 설란영 여사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도리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회개한 변명을 늘어놨다. 유시민 작가의 사과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저는 그 전에 유시민을 때리면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도 선거를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유시민 작가의 그 얘기는 변명의 여지 없는 망언이고 실언입니다. 사과도 부적절했어요. 그게 어떻게 사과합니까? 그 개사가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걸 때린다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무슨 득이 됩니까? 간단히 꼬리 자르기가 가능해요. 우리 당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이렇게. 그 사람 공식적인 직책도 없고. 물론 진영의 스피커고 상당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런 민주당의 그런 꼬리 자르기가 그다지 그렇게 이 설득력이 있는 걸까? 비판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때린다고 지금 왜냐하면 후보가 아니거든요. 그걸 때린다고 무슨 득점이 된다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나 모르겠어요. 유시민 작가는 원래 저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 기준이 자기들에게만 적용되는 거고 타인에 대해서는 그 가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안 돼요. 굉장히 왜곡된 엘리트 의식, 월 의식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비하, 조롱 이런 것들을 섞어서 뭐 그런 유튜브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번만이 아니고 자주 한 건데 선거 때니까 쟁점이 된 거죠. 아니 설란영 씨 비판할 수 있어요. 그분도 부적절한 말 했잖아요. 뭐 못생기고 세고 이런 사람들이 노조한다고. 근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뭐 그 학력이 낮은 여성이 저 서울대 출신의 남자를 만나서 계층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발이 공중에 떠서 무슨 뭐 정신을 못 차린다는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저희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이 확증 편향에 딱 그 갇혀 있는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좋아요 받고 열광 얻고 책도 많이 팔릴지 모르겠는데 그 지식인으로서 적어도 본인이 지식인을 자부하니까 또 전직 장관까지 지냈던 그런 공직자로서 진영의 대표 스피커로서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전 더 웃긴 게 그거 때린다고 득표가 되냐고요. 득표 안 돼요. 자, 설전 변호사. 네. 이제 유시민 씨의 이 발언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동의하세요? 박원석 의원 주장에? 뭐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선거에 도움 안 돼. 아니, 선거에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뭐 뭐 그냥 끊어질 문제였어요. 그냥 민주당에서도 우리 당원도 아니고 뭐 선대위 관계자도 아닌데 뭐 어떡하냐. 그리고 외부적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통제할 수가 없는 변수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솔직히 저는 민주당에 약간 조금 어찌 보면 좀 뭐라 해야 되나 약간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유시민 씨가 진보 진영을 위해서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대항할 때는 항변할 때는 그 수익은 다 본인들이 다 얻었잖아요. 정치적 이득은. 근데 그걸 또 불리한 말 하니까 우리 딱 끊고 가는데 유시민 씨가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유시민 씨 말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지 않고 어려운 말로 설득하려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게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내재적 접근법도 그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본인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과라고 하는 그 자체도 본인 하나도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본인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제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많은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오늘 그 현수막 보니까 바로 여고 나온 우리 어머니를 욕하지 마세요. 여기에 분노하시면 투표하러 가시죠. 이렇게 현수막이 다 일제 다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저 발언을 어떻게든 불씨를 붙여보고자 하는 것은 뭐 선거 전략상 당연하다고 보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게 근데 뭐 결정적이다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장현주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일단 뭐 박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이게 유시민 작가가 이번 선거의 뭐 후보인가요? 뭐 물론 부적절한 말을 했고 특히 뭐 양대 노총에서도 그리고 권영국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질타를 하고 또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오히려 유시민 작가도 굉장히 좀 뼈 아팠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맥락을 보면 설란영 씨가 먼저 했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다 나온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국민들이 함께 좀 균형 있게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설란영 씨가 노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력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막 저격하고 막 비난하는 모습. 이게 예전에 못 보던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생경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하다가 또 거친 표현들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과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당연히 설화가 선거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후보자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 뭐 권성도 원내대표는 뭐 이준석 후보와 막 비교하면서 이준석 후보는 사과해도 제명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발언을 동등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유시민 후보가 후보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김문수 후보가 저 기억나는 게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가락시장인가요? 가서 뭐 배현진 의원한테 미스 가락시장 이런 얘기해서 상당히 초반에 이거 부적절하다 지적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부적절했던 거 분명하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후보가 한 말이죠. 미스 가락시장 이런 발언들이 훨씬 더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댓글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원영섭 단장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 읊조린 것인데 이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반면에 결국 이재명에게 충성하느라 말실수한 거잖아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또 유시민에게 정 떨어졌다. 솔직히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데 민주당과 어찌 관련이 없는 건가. 이재명까지 나서서 실드시던데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이 댓글은 되게 재밌습니다. 유시민은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도와주고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도와주고 아군 적군이 수시로 바뀌는 거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니 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라고 이렇게 많이 호칭하는데 예. 뭐 작가적인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성비하, 직업비하, 학력비하 이런 거는 굉장히 금기시되는데 그 짧은 대화에 이 모든 걸 촘촘하게 다 넣었어요. 그렇게 이 삼중 비하를 다 넣는 그런 대단한 표현력이었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팩트가 좀 그것도 달라요. 일단 학력 비하를 하는데 여고 나왔다고 순천여고가 전남에서 제일 유명한 최고의 그 당시에 명문 여고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여고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학력 비하를 한다.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고 뭐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김문수 후보도 고졸의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그 무슨 굉장히 그 노동자 출신으로서 뭘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나쁘고 그 다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집중해서 보는 거는 원래 이 유시민, 김문수 이 두 분이 굉장히 친한 분들이세요. 노동운동, 학생운동 같이 하는 그리고 뭐 설란영 여사님도 똑같이 친분이 있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한테는 김문수 후보가 형님 뻘이고 그 설란영 여사가 형수뻘이에요. 자기 형수뻘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폐륜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분이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형수한테 옛날에 욕설도 했는데 본인 지지하는 후보를 담는 건지 형수뻘한테 이런 폐륜적인 말을 하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재적 접근법 이건 내재적 접근법이 아니라 폐륜적 접근법입니다. 폐륜적 접근법이다. 예. 박원순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약간 선거에 끼칠 영향을 놓고는 이제 서로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막판에 또 이 현수막까지 내걸고 하는 걸 보면 믿는 구석이 어느 부분에 있는 걸까요? 믿는 구석이라기보다도 국민의힘은 지금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어쨌든 상대 쪽의 진영의 실책이잖아요.
그거를 크게 키우는 거는 선거에서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고요.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재명 후보가 저런 얘기를 했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를 뭐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뭐 당의 당대표나 선대위 관계자가 했다.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만큼 저는 데미지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그 마지막 TV 토론에서의 그 발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는 영향력이 큰 인물이지만 적어도 당사자는 아니고 선대위 관계자도 아니고 당의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논란은 크고 이슈는 되는데 표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발언은 표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사표 심리가 선거 막판 가면은 있는데 그 사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떠나게 만들 명분을 주잖아요. 그건 이제 이동성이 있어요. 근데 유시민 발언은 저는 표의 이동성은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좀 잘못 가져가는 건가요? 뭐 선거 전략적인 차원보다는 그런 계산보다는 이제 필연적인 부분을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반사적으로 선거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예.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설란영 여사를 부각시키는 면이 있어요. 설란영 여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고 알게 되는 효과가 있고, 설란영 여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것을 김혜경 여사와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족과 가족, 후보와 후보, 이 비교 대상이 올랐을 때 그러면 누가 더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지를 보는 그런 주의 환기 효과가 있다는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 제명이 이제 또 도마에 올랐는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21명이 징계안을 냈습니다.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젊은 구태 정치 청산하겠다. 대선 후에 친정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어 국회의원 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박근혜 정권 시절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장윤주 대변인, 네. 이거 이제 만약에 선거에서 이기면 밀고 가나요? 제명? 아니요, 이게 당론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지금 징계안이 발의된 건 맞지만 거기에 뭐 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조국혁신당 의원과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징계안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명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200명, 그 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진보 진영에 있는 의원들이 다 총 합쳐도 사실 200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윤리특위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 자체는 사실 토론회장에서 온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의 언어 폭력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도 자정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징계안이 올라온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근데 다만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제 징계안이 올라온 것은 맞는데 뭐 민주당이 뭐 나아가서는 뭐 더 넓게는 결국에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거겠죠. 이재명 후보가 나를 제명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본인이 국민들에 대해서 언어폭력한 것, 이것이 사건의 본질임에도 이걸 흔들어서 마치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정당으로부터 이준석 후보가 탄압을 받고 있는 피해자다라는 부분을 부각하고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과도 좀 거리가 멀고 현상에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너무나 과장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이게 뭐 제명이 되는 게 뭐 바로 무슨 대선 이후에 바로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고 궁지에 몰려 있어서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정면 돌파 또는 내지는 좀 이 판을 흔들어 보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설전 변호사. 네. 근데 이제 그 김민석 선대위원장 발언에서 대선 후에 그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이 가세를 해서 제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한 이제 제명되려면 200석 이상 나와야 되니까 한 10표 이상이 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한동훈계 의원들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뭐 세간에 그러니까 여의도에서의 평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동훈 후보와 뭐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 이후에 보수 진영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싸울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온 변호사님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모릅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만은 이게 저는 이게 지금 뭐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이걸 추진을 하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들이 이걸 추진합니다만 그게 올바른가 싶어요. 어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의 토론에 뭐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특정 짓지 않았어요.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뒤에 어떤 밝혀진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 어떤 그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 뭐 어찌됐든 간에 사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는 토론회에서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국회의원을 제명시킨다고요? 글쎄요. 국회의원 제명 사유가 청렴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 의무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인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이걸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준석 후보 오늘 아침에 그 이동호 뭐 공보단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개혁신당 내부적으로는 제명을 시켜달라 이런 의견도 꽤 있다라는 거 보면 오히려 제명을 통해서 제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더욱더 정치적인 입지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글쎄요. 대선은 끝나면 저는 뭐 추진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